아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 안이 아니라 제 바깥에 있었죠. 바로 세상의 시선과 기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학부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녀들의 성적과 명문대 진학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탔잖아. 특목고는 문제 없겠어. 민준이는 학원 어디 다녀요? 이제 슬슬 입시 준비해야 할 텐데.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한 엄마인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 애써 다잡았던 마음이 다시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들 문제가 아닌 흔들리는 제 자신에 대한 문제였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잠시 세상의 기준은 잊으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드님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라니요. 저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같은 것들만 생각했지.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맹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장부라 했습니다. 부와 권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과 역경에도 뜻이 꺾이지 않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에 올곧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죠. 대장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개 속처럼 뿌옇던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였어. 내가 정말로 바랐던 건 내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엄과 의로움을 지키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들의 진로를 물으면 저는 조급해하는 대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자기 길을 찾는 중이지만 분명 멋지고 바른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육아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성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비로소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장부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제 육아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배가 든든한 등대를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등대를 발견했다고 해서 배를 흔드는 거친 파도까지 잠잠해지는 건 아니더군요. 머리로는 아이의 성장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아들의 작은 일탈이나 뚝 떨어진 성적표 앞에서는 어김없이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단단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었죠. 노 선생님 앞에서 저는 제 밑바닥을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대장부로 키우겠다는 제 결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게 느껴지는지요. 이 대장부의 굳건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갈 때, 마음속에 저절로 가득 차오르는 크고 굳센 기운, 즉 호연지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삶이 바르고 떳떳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이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제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했죠. 제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이로움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제 안에 단단한 중심이 생기니 아이의 흔들림은 그저 성장의 과정으로 너그럽게 지켜봐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뒷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김민준 학생 어머니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는 같았지만 그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마음부터 챙기자.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저는 섣불리 아들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단정 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찰서 구석에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은 문제아가 아닌 그저 도움이 필요한 제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옆에 앉아 아이의 이야기를 물처럼 들었습니다. 친구가 부당하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의 시작은 친구를 위하는 의로움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안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았습니다. 저는 경찰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이의 입장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아들을 보호하는 단단한 뚝이 되어 주었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내 아이를 의로운 대장부로 키운다는 단단한 목표와 제 삶 속에서 쌓아온 작은 의로움들이 만들어 낸 든든한 기운인 호연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 실망했죠? 죄송해요. 민준아, 친구를 위하는 내 마음은 귀한 거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내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단다. 엄마는 내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배우길 바라.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연약함을 제게 온전히 보여준 첫 순간이었죠. 저는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들고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범생이 되거나 사춘기의 혼란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은 가끔 제 속을 썩이기도 하고 저희는 때로 의견 차이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굳게 닫혔던 당문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들은 제 곁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툭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따 저녁에 라면 끓여줄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 아들이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현자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를 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제가 드린 것은 그저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이토록 훌륭한 나무로 키워낸 것은 온전히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 육아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서점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지 모를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동양의 지혜는 제게 아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열기 위해 필요했던 열쇠는 사실 처음부터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내 안의 조급함을 비워내고 따뜻한 헤아림으로 곁을 지켜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겁니다.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기를.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고된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방문을 여는 8가지 동양의 지혜, 핵심 요약.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변화시킨 8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무위의 지혜, 억지로 하지 않기.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부모의 조급함을 비워내세요. 빈 공간이 생겨야 아이의 진짜 모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챙김 정념의 지혜. 내 마음 먼저 보기. 아이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은 아이가 아닌 내 안의 파도입니다. 아이를 보기 전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다스려 주세요. 세 번째, 서의 지혜, 헤아리는 마음.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은 내 아이도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든 소통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상선약수의 지혜, 물처럼 듣기. 아이의 마음을 판단하는 돌이 아닌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물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공감은 해결책이 아닌 그릇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양의 지혜, 균형 잡기. 따뜻한 수용, 음과 단단한 원칙, 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성선설의 지혜, 가능성 믿기. 모든 아이 안에는 선한 의지의 싹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싹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장부의 지혜, 목표 바로 세우기. 육아의 목표는 성공한 아이가 아닌 내면이 굳건한 바른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여덟 번째, 호연지기의 지혜, 스스로 바로 서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의 삶 그 자체입니다. 부모의 내면이 의로움으로 단단할 때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아들, 딸을 힘껏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